국악 내용은 어렵지는 않아요. 지문이 어려운 거는 별로 없고, 이제 어법 사항들만 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아, 드디어 고쳤어요, 다? 자, 그 국왕이 이제 1번 한번 보죠, 여기.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setting only big goals. 그러니까 너무 큰 것들만, only big goals만 세팅하는 것. set goal. 그죠? 목표로 set, 설정하다. 설정. 여기서는 동사를 썼으니까 설정하다를 동사로, 명사로 바꾼 거고, setting 자체가 명사로 쓰이면 배경이란 뜻도 있죠. 배경. 명사로 쓰면 배경이란 뜻이 있고, 여기는 동사를 명사로 바꿨으니까 설정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래서 only big goal, 오로지 큰 목표만 설정하는 것은 feel. 이 feel은 또 느끼다라고 하지 마세요. 느끼다라도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세팅하는 것은 이런 느낌이다예요. 그냥 이다. feel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얘는 그냥 이형식 동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쉽게 말하면 보어인데, 주격 보어니까 주어가 세팅이란 말이에요. 주격 보어니까 overram이라는 over, 여러분들 over자가 붙으면은 주어가 목적어를 압도하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압도하다. over자가 붙으면 overrun, 앞지르다, overweight,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어가 더 중요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서 overwhelm이니까 다만 우리가 봤을 때 압도하다니까 오로지 큰 목적만 설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감정동사 있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감정동사가 ing면 현재 분사면 주는이라는 해석을 하고, 감정동사가 ed면 주어가 감정을 받는이라고 해석하죠. 그죠? 그러면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압도함을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큰 목표만을 설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뭡니까? 압도감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고, 주어인, 그렇죠, 주는 거죠. 큰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압도감을 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것은 이 feel을 느끼다라고 하지 마시고 뭐뭐이다, 압도감을 주는 것이다. 압도감을 주는 건데 앞에가 결과니까 이쪽은 원인이죠. 왜 그러냐 하고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because를 쓰는 게 맞죠. 왜 그러느냐면 그 they라는 것이 big goals를 말하죠. 큰 목표들은 우리에게 goals often take a lot of more time and energy. 시간과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작은 목표보다. 따라서 이게 해결책이죠. 이러이러한 해결책을 가져오세요. 이렇게 글이 되어 있죠. Break down the goal into smaller. 그죠? 작은 목표로 바꿔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Break down. 여기가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해결책.
이런 overwhelming,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해결을 하십시오. 해결을 하려면 break down, 쪼개봅시다. 이 얘기죠. 그 큰 목표를 break down A into, 그죠? 작은 걸로 쪼개봅시다. 작은 걸로, 그리고 더 이거 하고, 그리고 manageable한 청크로 쪼개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1, 2, and 3 이렇게 돼 있죠. 이러이러한 청크, 덩어리죠. 이런 청크, 덩어리로 쪼개봅시다. 그 쪼개볼 게 digest가, 그죠? 다이가 분해하다라는 뜻이죠. 두 개란 뜻이죠. digest, 그죠? 소화하다 에다가 able를 붙여서 digestible, 그죠? 쪼갤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정도 크기, manageable, 그죠? 너가 관리할 수 있는, 다루기 쉬운, 다룰 수 있는, 다루기 쉬운 덩어리 정도의 크기로 바꿔봅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해결책이니까 이 글은 다 끝났죠, 이제. 이 jest가 집어넣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congest는 뭐겠어요? digest는 나누는 거고, congest는 뭉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통체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congested. 차가 막히다. 교통체증. jam. traffic jam이라는 표현도 쓰죠. traffic jam. digest, congest. 외워두시고. 자, 또 넘어가 봅시다. as you achieve. 네가 이렇게 achieve가 뜻이 뭐예요? 성취하다죠. 작은 것들을 하나하나, each 다음에는 이렇게 단수를 씁니다. 하나하나를 성취감에 따라, as, 뭐뭐함에 따라, you feel, 여기서도 feel도 느끼다가 목적어를 느끼는 게 아니라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죠. 얘랑 똑같습니다. feel. 당신은 inspire를 느낄 거냐, conspire를 느낄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한번 내본 겁니다. 그래서 inspire는, spire가 여러분들 숨을 쉬다니까, 숨을 쉬다니까 inspire,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게 영감을 주다죠. 그러면 주어가 사람이니까 감정을 주는 거냐 받는 거냐? 감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inspired가 맞죠. 영감을 받을 것이다. 성취를 함에 따라 영감을 받고 motivated가 될 것이다. 영감을 받을 것이다. 동기부여를 받을 것이다. 뭐 할 수 있는 to, 여기서의 to가 투부정사냐 전치사냐의 문제죠. motivated to, be motivated. 동기부여를 to, 뭐뭐 할 동기부여를 받다. 투부정사로 우리가 해석을 하죠. 그래서 전치사가 아닌 동명사,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를 쓴다. motivated 받을 그런 inspired, 영감을 받고 motivated를 받을 것이다. 뭐에 대해서? motivated with, 뭐뭐에 대해. What is left to ultimately achieve the 어떤 overall, 전반적으로 나중에는 더 큰, 작은 게 아니라 작은 거를 하나씩 성취하다 보면 더 큰 전반적인 overall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 멜빵 바지가 영어로 overall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전체를 다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overall. 전반적인 목표에 더 큰 전반적인 목표를 성취한다. ultimately, 결과적으로는. 하나씩 쪼개다 보면 더 큰 쪽으로, 더 큰, 전반적으로는 더 큰 목표를 성취하게 됩니다. 요 부분 누가 해석 좀 해보세요. What is left to achieve the? 이 부분 해석 좀 해보세요.
이게 이제 with, 전치사 with가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는 명사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명사절 자리에 what을 쓸래, which를 쓸래 하고 나오면 만약에 which가 명사절로 쓰이면 의문문밖에 없습니다. 의문문. 이게 which가 만약에 형용사 자리에 온다면 형용사 자리에 오는 which라면 관계대명사죠. 이 which가 관계대명사겠죠. 근데 관계대명사 이게 형용사 위치에 있으면 앞에 있어야 될 애가 명사절이니까 명사가 나와야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데 여기는 전치사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전치사 앞에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형용사절 관계대명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얘는 형용사절일 수가 없죠. 지금 얘는 명사절일 수밖에 없는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형용사가 일 수 없고 명사절이에요. 전치사 다음에 명사인데 명사절의 위치는 의문문밖에 없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뒤로 가봤더니 만약에 이게 which라면 which is left 무엇이 남겨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남겨져 있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이래야 되니까. 그죠? 얘는 명사절인 의문문도 아니고 뒤에 붙어 있는 게 의문문이 아니라 평서문. 정의를 내려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what일 수밖에 없죠. 명사절 which하고 what하고 구분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이 두 개는 이 명사절 위치에 있는 what, which, 형용사절에 있는 뭐 which와 다른 거 구분하는 거 이런 건 시험에 너무 잘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세요. 명사절에 나오는 자 정리를 해드리면 명사절에 나오는 WH 명사절에 나오는 WH 6개 H 하나 우리가 이걸 육하원칙이라 그러죠. 명사절에 나오는 WH와 WH 6개와 H 하나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이거 있죠. 명사절에 나오는 것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외우세요. 다시 한번 명사 자리에 나오는 WH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평서문일 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의문문 육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뒤에는 해석으로 구분해야 됩니다. 질문이 나오느냐 평서문이 나오느냐. 질문이 나오면 얘네들을 우리가 의문사라고 부르고 의문사 의문사 뒤에는 의문문이 나오고 명사 자리에 있을 때 뒤에 만약에 평서문의 의미 정의를 내려주는 의미라면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부사입니다.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둘 다. 그래서 여기서는 what이니까 관계대명사 근데 평서문이니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형용사 자리에 있을 때는 당연히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있겠죠. 관계부사. 그래서 WH를 구분하는 방법. 의문사일 때, 명사절에 있을 때는 의문문이냐 아니면은 선행사가 생략된 관계사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시면 되겠다. 관계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다 합친 겁니다. 그리고 형용사절일 때는 당연히 관계사, 관계부사 이렇게 두 개. 여기 이해 가셨어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정의를 내려주는 거니까 이거 한 것, 그죠? 이거 한 날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려준 거고 명사절일 때는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형용사절 때는 둘 다 평서문이고. 이해 가셨어요? 여기까지 정리 다 하시고
정리 다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 어법은 선생님이 조금 천천히 할게요. 하나가 막히기 시작하면 그 뒤로, 오유, 이게 하얀색으로 다 덮여 있었던 거였네요. 지우니까 다 지워지네. 오, 왜 이렇게 깨끗해요?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정리 다 됐어요? 오, 갑자기 원래 색깔이 드러나기 시작하네요. 오, 다시 하얘지는데? 여기까지 정리 다 됐습니까? 다 됐어요? 끝?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작은 걸로 쪼개면 결국에는 ultimately 결국에는 더 큰 전반적으로 더 큰 목표를 이루게 되고 각각의 작은 성공은 이 자리가 명사 자리죠. 각각의 each smaller 이러니까 얘가 명사 자리 주어져. success와 succession은 차이를 아세요? succeed라는 그죠? 성공하다와 success는 성공이라는 명사죠. 근데 successive는 뭐예요? successive, succession 명사. 여기는 명사, 여기는 형용사. successive는 뜻이 뭐예요? 계승하다. 여기는 연속하는이죠. succession은 계승. 후계자. successor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명사로 후계자죠. 그래서 여기서는 각각의 작은 그런 성공이 계승이 아니라 결국에는 bring you a great sense 너에게 이것을이죠. a sense of accomplishment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bring이 이제 여기서는 사형식으로 해석을 해야죠. 당신에게 더 큰 성취감 accomplishment를 가져올 것이다. 성취라는 단어, 성취하다, 성취하다라는 단어도 다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나왔던 achieve도 있고 그 다음에 나왔던 accomplish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fulfill, 뭔가를 이루다, 채우다, fulfill도 있고 성취하다. tremendous, 커다란 행복감과 성취감이라는 sense, 그 감을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a great sense를 가져다 줄 것이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네요. accomplishment and happiness를 이거를 갖는 감각을 줄 것이다. 센스를, 이런 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여기를 목적으로 잡읍시다. 그래서 it will bring you, 당신에게 a great sense, 감을 가져다 줄 것이다. 성취감과 행복감. 그러면 저기 처음에 나왔었던 우리가 뭡니까?
쪼개라. 브레이크다운 해라. 이 브레이크다운을 함으로써 생기는 장점. 작게 쪼개면 결국에는 인스파이어드가 잘 돼서 결국에는 더 큰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고 성취감을 줄 것이고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 좋은 점을 우리에게 설득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maybe you want to spend more time 친구들과 그 다음에 또 you want to increase the time you favorite hobby 네가 목표를 세우면 너무 크지 않고 작은 거를 성취하면 너의 favorite hobby에 대해서 쓰는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랬을 때 네가 쓰는 시간이니까 spend를 쓰면 되겠죠. 네가 쓴 시간 spend 다음에 여기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빠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이렇게 that you spend time on이니까 목적어가 여기 빠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spend 네가 쓴 시간을 더 늘리고 싶죠. 또는 maybe you want to increase your time meditating이죠. 너의 시간인데 meditating 하는 데에 쓰인 시간이죠. meditating, practicing yoga 이게 meditate. meditate도 외우셔야 될 단어죠. meditate. meditate. 요가를 하다, 중재하다, 명상하다. mediate하고 다릅니다. mediate은 중재하다입니다. 중재하다. 중재하다, 명상하다, 명상하다, 중재하다. arbitrate 또 외워두세요. 중재하다, arbitrary. arbitrary는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중재하다라는 단어의 동의어라기보다는 arbitrary라는 단어로 더 훨씬 더 많이 나와요. arbitrary. 혹시 arbitrary 단어 들어본 사람? arbitrary. on one's disposal 이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 dispose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경향이란 뜻이죠. 성향, 버리다란 뜻이죠. 버리다. 성향, 자기의 성향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자기 맘대로라는 뜻이죠. 자기 맘대로, 임의대로. meditate을 잘 외워두세요. 자기가 어휘가 확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이걸 다 외우시고요. 그거 아니고 난 여기 나온 지문에 나와 있는 단어만 좀 외우고 싶다 그러면 meditate만 외워두세요. 다만 스펠링이 비슷한 mediate하고는 구분을 하세요. meditation, meditate는 다릅니다. 중재. 그래서 명상을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연습하는 시간. 결국에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목표를 쪼개면 다 이런 좋은 시간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뜻이에요. 알겠지요? 지문 내용이 아주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all of this. 그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죠? 이래 여기서 여러분들 although가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주어 동사 빠져 있는 거 빨리 찾아야 돼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기서 seems를 써버리면 여기가 although가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동사를 써버리려면 주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어가 없다라는 말은 동사를 쓸 수 있다 없다. 동사를 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 seems를 쓰면 안 됩니다. 주어가 없는데 seems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although 다음에 빠져 있는 것이
주어 동사가 빠져 있고요. 주어 동사가 빠져 있고 뭐만 있는 거예요? seemingly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동사는 왜 빼도 되느냐? 스몰이 나왔다라는 것, 형용사가 나왔다는 것은 벌써 그렇죠. being이 빠져 있는 거죠.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은 being이 빠져 있고 원래 주어는 누구였고 all of these are니까 all이 빠져 있죠. 모든 것들이 are small,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는 이미 빠졌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부사밖에 없었던 거죠. seemingly는 겉보기에는 이 뜻이죠. 겉보기에는, 이 겉보기에는 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세요. 우리가 표면이라는 단어, 좋은 단어가 있죠. 표면이 영어로 뭐예요? surface죠. 겉보기라는 단어는 ostensible이라는 단어도 겉보기에는 ostensibly 하기에는 seemingly 겉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는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all of these 이러한 것들 모두 다 vivid 매우 valid worthy 그죠? 이러한 목표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도 다 목표입니다. 그래서 valid는 알아두세요. valid 유효한이란 뜻이죠. 전부 다 유효하고 그죠? valid 1번 유효한 2번 우리에게 타당성도 존재하죠. 타당한 우리에게 타당하고 가치 있는 목표들입니다. 때로는 작은 것들이 인생에서의 작은 것들이 filling us the greatest joy 더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까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C번에 나와 있는 이 bring을 물어본 자리는 주어가 smaller things니까 in life 그죠? bring 단수를 여기가 things라는 복수명사니까 동사에는 s를 빼죠. 그래서 여기서 bring이냐 brings냐를 물어본 거죠. 이 문제는 brings는 나올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 쓸 때 주어하고 동사에서 둘 중에 하나만 s를 붙입니다. 둘 다 s를 붙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어에 s가 있으면 동사에 s를 빼는 거고 주어에 s가 없으면 동사에는 s를 붙이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s를 붙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하면 1번이 또 금방 끝나네요. 그래서 작은 것 성취가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라는 말로 끝냈네요. 무슨 단어만 나오지. 여기 뭐 문법도 어려운 거 없고. 그죠? 자, 여기 넘어가기 전에 단어는 외우면 되니까 문법 사항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문법 사항 중에 이해 안 가는 거. 여기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although와 small 요 사이에 접속사가 있는데 주어 동사가 빠져 있죠. 이 주어는 왜 뺐다? 애초에 주어를 왜 뺐어요? 여기 앞에 있는 주어하고 같으니까 뺐죠. 주어를 빼면 명사가 빠지면 그 문장은 무슨 품사로 바뀐다? 관계대명사에서 배웠죠. 겹치는 명사를 빼면 관계대명사가 무슨 품사로 바뀌어요? 형용사로 바뀌죠. 그러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ing죠. 근데 뒤에 형용사가 있다는 것은 이 동사가 비동사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ing를 붙여서 분사로 바꾸면 이거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분사 구문은 꼭 기억해 두세요. 수윤아, 분사 구문이 영어로 뭐였어요? 너는 임마 문법책을 영어로 보니까 용어를 조금 외워야 돼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 새끼 이틀 전에 배워가지고 나한테.
붙어 있는 거, 이렇게 매달려 있다. 문장에, 완전한 문장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대롱대롱이라는 단어죠, 영어로. dangling, 그죠? dangling이라고 불러요. 분사구문을. 왜냐면 이게 원래 접속사, 주어동사, 그 다음에 주어동사.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것이, 그죠? 주어가 같아서, 이게 순서를 외우세요. 주어가 같아서 1번, 주어를 뺐고, 겹치는 명사를 빼면 동사를 쓸 수 없죠. 그래서 그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는 게 2번.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3번. 이렇게 순서가 돼요. 이렇게 해서 동사에 ing를 딱 붙여버리고 나면 문장이 이게 댕글댕글, 이 주절에 댕글댕글 이렇게 달려있다라는 느낌으로 완전하진 않지만 달려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분사구문이 가운데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댕글한 것처럼 안 보이죠.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안 보여서 분사구문이 저렇게 가운데에 나오는 것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워낙 그 형태가 익숙치가 않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all of these 하고 나서 원래 있어야 될 문장은 they are small. 원래는 이 문장이죠. 그들은 작을 수는 있겠으나 그럴지라도. 근데 겉보기에는 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부사로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품사는 부사밖에 없다. 왜? 부사가 어차피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They are seemingly small. 그들이 겉보기에는 작아 보일 수 있겠으나 이렇게 된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게 여기선 제일 어려웠네요. 그럼 분사는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감정동사. 주어를 봐야 됩니다. 사람이 그 감정을 받으면 inspired, motivated라고 쓰고, 그 다음에 큰 목표를 세우는 것이 주어면 그것은 우리에게 압도감을 주는 이니까 ing. 알겠지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기 투부정사인지 전치사 투인지 투부정사인지는 꼭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를 조금 참고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으냐면, 여러분들 그 문법책 다 있지요? 문법책 숙제를 조금만 내드리면 동명사 숙제를 조금 해오세요. 동명사 편에 가면 동명사라는 게 결국에는 전치사 뒤에 동사가 왔을 때 동사를 동명사로 바꾸는 거니까 그 전치사 투부정사하고 비슷하게 생긴 전치사 투에 관련된 동명사가 나옵니다.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전치사는 다 외워두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 모양이 투부정사랑 비슷하게 생긴 걸 가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내면 괜히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전치사 투와 투부정사 투는 구분을 좀 하셔라. 전치사 투를 쓰는 표현들이 몇 개 있어요. 시험에 나오면 좀 헷갈리는 전치사 투가, 예를 들면 he objected to, 학교 가는 것에 반대했다. 여기다 go를 써요, going을 써요? go를 씁니까? going을 씁니까? 이게 뭐뭐에 반대하다죠. object가 반대하다가 있잖아요. 명사형은 objection이고. 이해 가요? 그럼 여기는 going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뭐뭐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거, I'm looking forward to see예요, seeing이에요? 당신을 만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전치사 to 뭐뭐에 이 전치사 편을 동명사를 보고 조금 공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 2번 넘어가죠. 여기 뒤에 있는 변형 문제는 좀 더 풀어 오시고요. 빈칸 채우는 것까지 조금 풀어 오시고, 어법이니까 어법으로만 문제를 좀 풀어보자. 빈칸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바꿔서. 자, 거기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보시고. 원문제는 어법인데, 여기는 이제 빈칸? 아니다. 어법으로 풀자. 어법은 어법으로 풀자. 어법 말고 다른 거 없나? 좋은 거? 오케이. 어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도현이 책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내가 어젯밤에 제 딸아이한테 요거트를 줬어요. 요거트를 줬더니 걔가 그게 이제 당연히 딸기 요거트였어요. 딸기 요거트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애기가 스트로베리 싫대요. No strawberry. 블루베리를 원한대요. 그래서 어젯밤에 11시 반, 12시 다 돼서 블루베리 요거트를 주문을 했어요, 쿠팡에. 오늘 아침에 오려고 문 밖을 나가보니까 있어요. 집 앞에. 아, 진짜 쿠팡은 우리 집 동네에 있는 것 같아요. 동네 마트 같아요, 느낌이. 어젯밤에 주문했는데 오늘 새벽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책이 아직도 안 왔어요? 알았어요. 주문이 잘못됐는지 확인 좀 해보세요. 취소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닌데. 근데 선생님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위치가 워낙 중심가라서 주문을 하면 빨리 오긴 해요. 대부분이 물건이 이렇게 뭐 대전이나 이런 데서 오면 막 열차로 오면 용산에 많이 이게 집중하더라고요. 우리 집이 용산 바로 옆이니까 물건이 좀 빨리 오는 것 같긴 하네요. 여기서 이제 문법을 조금 봐야 될 곳은 여기 where 이 부분하고 analyze 이 부분, 그 다음에 staging stage 어디 있습니까? staging the 마지막에 여기 have 그래서 1, 2, 3 그 다음에 heavily staging the play day 어디 있습니까?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staging heavy. 자,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들 여러분들이 그 문법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서 where는 뭘 물어보는 거죠? dramatic play. 자, dramatic 그죠?
연극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느냐? 리스크 프리 스테이지를 줍니다. 리스크 프리니까 여기서 프리는 없다는 뜻이죠. 위험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무대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그리고 그 무대를 이 명사를 받아내는 형용사 자리에 우리 아까 배운 거 다시 한번 해보죠. 형용사 자리에 WH가 오면 그죠? WH가 오면 이거를 명사로 보지 않고 형용사로 본단 말이죠. 형용사.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그 관계사에는 두 가지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 명사와 그대로 겹치는 대명사. 이 명사가 다시 한번 쓰이죠. 이쪽에 뒤에. 대명사로 쓰이면 그 대명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지우죠. 그래서 대명사를 대신하면 우리가 그거를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 역할은 형용사 역할이죠. 이렇게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죠. 근데 그 대명사 앞에 만약에 전치사가 존재한다면 그죠? 그 전치사와 대명사의 합을 우리는 부사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을 부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사를 생략했다라고 보면 그죠? 그래서 그거를 관계 부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 두 가지인데 둘 다 형용사죠. 둘 다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 여기서 where를 뒤에 보면 children can explore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약에 관계대명사를 쓴다면 stage를 그대로 넣어보면 되죠. 여기다가 그들이 탐험할 수 있고 experiment 그죠? 경험할 수 있는 experiment 실험할 수 있는 그들의 아이디어 그죠? 이거를 실험할 수 있고 그러면 can explore and experiment 이게 하나. 두 번째 they can test and evaluate their skill 이게 두 번째 동사. and 세 번째 add to 그죠? 그 다음에 change add to and change the environment in their own ways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 그죠? add to 추가할 수도 있고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동사가 세 번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스테이지가 들어갈 곳이 대명사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전치사 대명사로 들어가느냐 요 두 개를 구분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이 on the stage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무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on the stage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면 where를 써야 되죠. 여기가 on 위치니까 무대 위에서 아이들은 탐험하고 실험하고 테스트 앤 이벨루에이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전한 문장 여기를 완전한 문장으로 볼 거냐 불완한 문장으로 볼 거냐인데 선생님은 불완한 문장 완전한 문장보다 선호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명사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게 제일 빨라요. 제일 명확해요. 어디든 목적어 뒤로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동사 뒤로 집어넣어보면 돼요. 그러면 children이 stage를 explore하고 stage를 실험하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stage를 테스트하고 stage를 evaluate 평가하고는 말이 안 되잖아요. stage 위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들의 스킬을 이게 말이 되죠. 이거 두 개 구분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명사를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전치사 명사를 집어넣을 거냐 요것만 구분하면 돼요. 다시 한번 관계부사는 뒤에다가 뭘 집어넣어 보면 된다? 전치사 명사를 집어넣어 보면 말이 맞습니다. 관계부사인지 아닌지는 뒤에 전치사와 대명사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대명사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뒤에 관계대명사는 이 명사만 들어가 있어요. 뒤에 대명사, 명사만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방법은 잊지 마세요.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그대로 집어넣어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이 되면 얘가 들어갈 자리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관계대명사 자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스테이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on the stage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을 말한 거예요. 이 두 개 이해가세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1번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동사들에게 그들은 무대를 추가하고 무대를 바꾸고가 아니잖아요. 환경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들의 방식대로 on the stage, on the stage니까 on이치죠.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in role play, 역할극에서 연극이죠. 여기서는 dramatic play, 드라마 연극이고 여기서는 역할극에서 아이들은 act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뭐인 것처럼 as if they are someone else,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도 문장의 구조를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이들, 주어, 그죠? 연극할 수 있습니다. 접속사가 하나가 나오면 동사를 두 개 쓸 수 있죠. 그들이 마치 뭐인 것처럼 someone else인 것처럼 하고 문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접속사가 하나가 들어오면 동사는 두 개가 들어오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문장, 나머지 동사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동사를 세 번째 동사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동사의 뭐를 바꿔요? 품사를 바꾸죠. 동사의 품사를 바꾼 걸 우리가 뭐라고 정의 내려요? 준동사라고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동명사라고 부르는 거고, 그죠?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면 분사라고 부르는 거고, 세 번째 동사의 품사를 정해놓지 않고 마음대로 쓰게끔 만든 게 부정사고. 그랬을 때 이 자리, 이렇게 마지막에 댕글, 아까도 배웠죠? 문장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댕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놓은 문장을 뭐라고 부른다? 분사구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분사구문은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이 자리에 접속사 주어 동사가 원래 있었던 자리죠, 이게. 준동사라는 건 접속사를 쓰면 동사로 살리니까. 이렇게 주어, 접속사가 있고 주어 3, 동사 3이 있었는데 이 주어가 여기 있는 주어랑 같으니까 다시 한번 순서, 아까 배운 순서대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어가 같으니까 얘를 빼버리고 명사가 빠지면 무슨 성격이 생긴다?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는 게 세 번째예요. 이렇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접속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imagine 하고 weighing 하는 애가 누굽니까? 앞에 있는 주어랑 똑같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뺐어요. 이 주어가 누구다? they죠, they, children. 아이들은, 그러면 여기서는 imagine, 상상하고, 가능성에 weigh, 무게를 둡니다. 중요시 생각합니다. 그럼 상상하는 애가, 원래는 동사가 imagine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상상하는, 그리고 그들이 더 무게를 두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상한단 말이에요. 라는 표현에서 주어가 빠져버리면 imagine에다가 ing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능동의 관계죠. 여기는 지금 능동태죠. 능동태니까 ing가 그대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만약에 이게 수동태였다면 동사가 they are imagined니까 이렇게 됐을 테니까 누구의 ing가 붙었겠어요? imagine의 ing가 붙은 게 아니라 어디에 ing가 붙어요? 비동사의 ing가 붙죠. 그러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중에 얘는 안 보이고
얘는 안 보이고 얘만 보여요. 그래서 imagined로 쓸래, imagining으로 쓸래는 결국에 누구를 찾는 거예요? 주어를 찾는 거예요, 주어를. 그래서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이게 분사구문 시험입니다. 첫 번째, 누구를 찾아라? 주어를 찾아라. 그리고 그 동사에 ing 붙은 게 imagine에 붙은 건지 비동사, PPP에서 비동사에 붙은 건지를 봐라. 이렇게 두 가지만 찾으면 맞출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여기가 weighing possibility라는 것은 이해가 가죠? 상상하면서, 해석은 대부분 다 뭐뭐 하면서라고 붙으면 거의 다 해석이 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인 것처럼 act, 행동합니다. 뭐 하면서? 상상하면서. 가능성을 상상하면서. 알겠죠? 그리고 weigh,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저울질하면서. 무게를 달다, 저울질을 하다. 자, this가 나왔으니까 어제 배운 것처럼 늘 순서사 배우면 잘 봐두세요. this가 나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이 도와줍니다. 뭘 할 수 있도록? help, 목적어, 목적보어. 그랬을 때 help 뒤에는 뭐가 올 수 있어요? 이게 원형 부정사가 오죠. 이게 만약에 능동의 관계면. 아이들이죠, 여기서는. 아이들이 analyze situation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을 분석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 analyze라는 이거를 원형으로 쓰거나 help는 원형으로 쓰거나 to analyze 쓰거나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analyze는 analysis, 이거 알아두시고 둘 다 명사예요. 이렇게 명사의 형태는 좀 알아두시고 analysis, analyses. 그래서 여기는 분석, 얘는 분석하다. 그래서 그들이 분석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뒤에 analyze 뒤에 명사가 그대로 나오니까 얘를 동사로 해석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analysis 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 상황을 from different perspective, 다른 각도로 분석하다죠. perspective 어제도 배웠죠. perspect, 그죠? 그래서 이게 perspective가 어제 관점이라고 배웠죠. 관점. 원근법이었죠. 원래 원근법. per가 through니까 뭔가를 통해 뭔가를 이게 꿰뚫어 보는 것을 우리가 관점, 원근법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analyze도 끝났고 여기도 끝났고 그 다음에 where도 끝났고 그 다음에 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pretending 하는 것. 자, 문장의 맨 앞에 ing면 이게 동명사일 수도 있고 이게 분사일 수도 있죠. 뒤를 가봤더니 얘 분사예요, 동명사예요? 이거 동명사예요, 분사예요? 동명사면 얘가 주어란 소리고 분사면은 가다가 콤마 찍고 다시 주어 동사 나오고 얘가 지금 pretending이 동명사 분사? 빨리 동명사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이 문장이 주어입니까? 아닙니까?
주어예요, 아니에요? 이 pretending 주어예요, 아니에요? 보면 주어예요, 아니에요? 맞는 거 같죠? 동사 어디에 있어요? gives가 동사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to be someone else, 다른 사람인 것처럼 pretend, 뭐뭐인 척 하는 것은 give,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아이들에게 practice. 그죠? 연습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뭘 할 수 있는 연습? 여기서의 thinking은 뭐예요? practice thinking. 아이들에게 연습이죠. 뭐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기회를 줍니다. 알겠죠? divergent가 무슨 말입니까? divergent. 다이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개로 나누는 거니까 다양하게죠. 여기서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연습을 제공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빨리 묶어서 someone else, pretend to be someone else with all the gesture. 이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되는 pretend to be, 그죠? 뭐뭐인 척 하는 거죠. someone else,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 with all the gesture, 그죠? 모든 동작, 행동, 그리고 언어까지. 조심해야 될 게 예죠, 예. 포함된이에요, 포함하는이에요. 이 involves. 여기서는 자동사로서 그냥 써버린 거죠. 포함된. 근데 우리말로는 포함된인데 영어로는 포함하는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쓸 때는 수반된. 여기를 시험 문제로 내면 많이들 틀릴 것 같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I was involved in the case. 우리가 그 소송 사건에 연루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루된.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인척합니다. 모든 제스처들을 가지고 행동, 제스처, 동작, 행동, 언어까지.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연관된이란 뜻이에요. 연관된. 우리말로는 여기는 지금 주어가 빠진 거예요. 주어가. 목적어가 빠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그냥 연관하다예요. 연관하다. 수동태로 안 쓰고 그냥 자동사로 쓴다고, 자동사로. involve 이거 시험 문제 내면 되게 많이 틀리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쓸 거니까. 연루된으로 쓸 거니까. 그죠? 언어나 동작들이 연관된 동작들. 근데 이거를 자동사로 씁니다. 연관하다. involves로 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연관된. 근데 영어로는 연관, 수반된, 수반하다라는 뜻으로, 포함하다라는 뜻으로. 여기에 포함된 모든 언어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gives, 아이들에게 뭐 할 수 있는 연습을 줍니다. 알겠지요? 바로 staging, 그죠? practice thinking divergent,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제공해 주고요. as, 그죠? as they consider different things, 다른 것들을 고려할 때 things they can pretend to do, 뭐뭐인 척하는 것들, 여기에 as they consider, 그죠? different things they can pretend to do, 여기에 do에도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럼 여기서도 관계대명사가 빠져 있는 거죠.
그들이 다른 거를 하는 척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프리텐딩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연습의 기회를 줍니다. 이 문장 이해 가셨어요? 요 문장 꼭 다시 한번 영작을 한번 해보세요. 해석도 좀 다시 해보시고, 이 해석한 거를 다시 한번 영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with 모든 행동과 gesture, 동작과 행동과 언어들, 여기에 포함된 모든 동작과 제스처와 언어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프랙티스의 경험을 준다? 연습의 경험,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알겠죠? 자, 다 같이 한번 써보세요. 말로 해볼까요? 그냥 빨리빨리. 자, 뭐뭐인 척하는 거,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시작.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거. 뭐를 가지고? 뭐에 대해서? With gestures, actions, and language인데, 그 language들이 다 연루된, 연관된 언어들에 대해서 that involve, 그죠? 연루된 이런 포함된, 여기에 포함된 모든 언어와 행동과 이 동작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것은 gives, 그죠? 아이들에게 뭐를 준다? Practice thinking divergently, 그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알겠죠? 뭐 하기 때문에? 그들이 consider different things, 그들이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As they consider different things, they can pretend to do.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또는 고려할 때 그런 기회를 오히려 더 줍니다. 이해 가셨죠?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시고, 그들이 after have decide what then how to play,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연극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난 후에는 그들의 관심이 어디로 옮겨집니까? To staging the play, 그죠? 연극을 무대 위에 올리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 to가 전치사 to죠. attention이 shift, 옮겨갑니다. to, 어디로. 그래서 전치사 to, 어디로 옮겨갑니다. staging, 무대 위에 올리는 거죠. The play they have planned, 그들이 계획했던 연극을 스테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옮겨갑니다. shift가 옮기다죠. 그래서 역시 여기도 전치사 to니까 뒤에 동명사 스테이징을 쓴 거죠. 무대 위에 올리다. 그 다음, 그들이 thinking, their thinking, 그들의 그런 상상이나 생각들이 become more convergent가 무슨 말이에요? con이라는 말이 함께 모이다죠. 수렴하다는 뜻이죠. 수렴하다. 그거를 형용사로 바꾸면 convergent, 형용사고, 명사로 바꾸면 convergence. 이 convergence는 정말 요즘 세대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무슨 시대에 사니까? 융합의 시대에 살죠. 융합.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fusion,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hybrid, 잡종, 그 다음에 convergence, 수렴, 융합이죠. 뭔가 합치는 거죠. 합치는 거. 카이스트에서 경영을 가리키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뭐 테크노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다. 기존에 있던 거를 잘 버무리자. 퓨즈하고 하이브리드로 하고 컨버지를 하자. 그래서 요즘은 컨버지라는 단어가 되게 잘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는 become이라는 동사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몇 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2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무슨 품사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보어와 목적어의 차이를 공부했죠? 보어는 뭐 하는 게 보어니까? 보어와 목적어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보어는 기능이 뭐예요? 주어 설명이죠. 주어 설명. 명사 설명이고. 목적어는 기능이 뭐예요? 목적어는 기능이 뭐예요? 목적어는 기능이 뭐예요? 민성아, 목적어는 기능이 뭐예요? 목적어는 동사의 대상이고 아브젝트잖아요. 얘는 물체예요, 물체. 아브젝트. 동사의 대상이고 보어는 주어의 보충이고 그래서 주격보 또는 목적어면 목적격보, 명사 설명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란 소리예요? 형용사나 주어를 설명하면 주어 자체가 명사일 테니까 형용사일 테고 그 주어와 동격을 이루면 명사일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구는 절대로 안 돼요. 부사는 절대로 안 되죠. 왜? 명사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부사는 절대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Their thinking becomes more convergent가 되는 거죠. 이렇게.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들의 사고력이 훨씬 더 집중됩니다. 이 말이죠.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직접 해봐서 무대 위에 올리니까 그들의 thinking, 그들의 생각이 훨씬 더 convergent해진다. 이해 가시죠? 따라서 창의력과 creativity와 innovation, 혁신이라는 것은 결국에 heavily, 매우 rely on, 어디에 달려있다? divergent thinking에 달려있다.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의 thinking도 사실상은 동사죠. 그러면 원래 divergently thinking이 맞죠. 근데 우리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애플에서 나왔었던 think big이라는 단어가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거 문법적으로 맞아요? think big. 틀리죠? think는 동사인데 어떻게 big을 써요? 아니면 big thought를 쓰던가 아니면 think big 에다가 largely를 쓰던가 이게 문법적으로는 틀린 표현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상은 divergent thinking은 틀린 표현이죠. thinking이라는 것 자체는 동사인데 그럼 divergently thinking이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그러냐면 safe drive 이것도 틀린 표현이죠. 원래는 어떻게 쓰는 게 맞아요? drive safely 이게 맞죠. 근데 우리는 틀린 표현들의 영어를 쓰고 산단 말이죠. 한국어도 그렇듯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좀 깊게 고민하면 글 자체가 틀리다는 걸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냥 이대로 묶어서 외우시는 게 좋아요. divergent thinking, 그죠? 그러면 think big, 그 다음에 drive safe 이런 표현들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로 하나의 단어로 이해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머리 터져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 어떻게 한다?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 divergent thinking은 외우세요. 그냥 문법적으로 틀린 표현이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장. 아침부터 이게 문법을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머리가 띵 한 거죠. 지금까지 계속 해석만 하다가 이제 문법을 시작하니까 10강이 다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고생하세요. 야, 아침부터 문법 하니까 너무 머리 아프지. 정신이 혼미해지죠. 10강이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to accomplish the goal, divergent thinking 이것은 also necessary. 그죠?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죠? to accomplish 그 다음에 divergent thinking think is also necessary. 필수적입니다. 그 다음에 it is no wonder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뭐가 의심의 여지가 없냐? 연구 결과가 that 이하를 우리에게 증명했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죠.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who spend a good deal of time 여기서 good deal은 형용사니까 빼시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 아이들 그 아이들은 주어가 children이니까 have를 쓴 거죠. 거기서는 문제가 has로 되어 있죠. has가 아니라 주어가 주어동사 수일치에 의해서 young children은 당연히 have scores on the measures of 그들이 측정하고 있는 그 스코어에서 높은 점수를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다라는 그 연구 결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시 한번 또 정리를 또 해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where가 제일 중요했고 여기서는 오락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실수로 좀 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analyze 원형 부정사 쓰는 거 원형 부정사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become 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는 거.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똑같은 문장이 나오죠. Practice thinking divergently가 나오고 여기서는 divergent think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명사처럼 취급한 거죠. 이거는 외우세요 하나로. divergent thinking이라고. 아셨죠? 이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지만 여기 지금 같은 문장에 다른 문법 두 개가 나오니까 좀 외워두세요. 여기서는 thinking divergently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그래서 practice 뒤에 ing 붙는 것도 알아두시고 practice라는 동사 또는 뭐 suggest라는 동사 그죠? 이런 것들 뒤에는 우리가 동명사를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practice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thinking divergently하고 divergent thinking하고는 연습을 좀 하시고 외우셔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attention shift 그죠? 그들의 관심사가 이동합니다. 여기로 했을 때 여기가 전치사 to라는 거. 자,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한 것 같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분사 구문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는 외워두세요. 오케이? 자, 조금 쉬었다가 하죠.